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대외관계 한번 볼게요. 고려의 대외관계를 큰 틀로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딴 거 다 필요 없어. 고려는 이 중국 본토에 있었던 송나라하고는 되게 친선관계입니다. 하지만 이 북쪽에 있었던 북방민족이라 그러는데 이런 나라들이 나중에 들어서거든요. 이런 북방민족들하고는 대결관계였었다라는 거. 중국과는 사랑을 하지만 북방민족한테는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날랐던 것이 고려의 큰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고려 말에는 이런 위에서 아래에서 왜적들이 쳐들어오는데 혼란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틀, 송나라하고선 친했지만 북방민족과는 싸웠다라는 거, 요금원 순으로 싸웁니다. 요 아랫부분 먼저 볼게요. 이때 병난도라는 걸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수도였던 개경의 앞에 흐르는 강인데 당연히 수도의 입구였기 때문에 이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여기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많이 왕래를 해서 무역을 했었는데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우리 고려 기억을 했다가 자기 고향 가서 야, 너 고려 갔다 와서 고려 코레아 고려라는 발음이 나중에 코리아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이 병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하는데 요것이 병난도에서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서 알려졌다라는 거. 근데 원래는 K가 아니었다 그러죠. 처음에 우리나라는 C로 시작하는 코리아였는데 일본이 저편이잖아. 일제시대 때 일본이 C가 J보다 앞쪽에 있어서 꼴 보기 싫다고 코리아로 바꿨다라는 설이 있는데 확인은 못 해봤어요. 그래서 병난도, 코리아, 아라비아 상인, 예선관 입구 요 정도 단어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라비아 상인하니까 떠오르네. 어제 유튜브 보다 보니까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한 팀이 있습니다. 첫 우승이래. 이 팀이 우승하고 막 난리가 났어. 1대0으로 이긴 것 같은데 이 팀의 구단주가 이 아라비아 상인의 후예인 것 같아요. 어느 구단이고 누군지 한번 답글로 써주면 룰렛 한번 갑니다. 자, 볼게요. 오른쪽. 요금원 순으로 전쟁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요금원 민족으로 외워도 되고 요금원 돈 내는 요금원 이렇게 외워도 좋습니다. 첫째, 거란하고 싸웁니다. 자, 여기서는 1차를 꼭 기억해 주세요. 2차 양규, 3차 강감찬의 귀주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험 선생님이라면은 그리고 거의 대다수 역사생들은 아마 요거 낼 것 같아. 서희가 외교談판을 벌입니다. 이때 거란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왔던 장군 이름이 소손영이야. 근데 거란은 우리나라가 원래 목적이기보다는 송나라가 공격의 목적이었는데 송나라하고 친한 고려가 뒤에서 똥구멍을 찌를까봐 송나라 공격에 앞서서 뒷문 단속을 위해서 고려를 쳐들어온 거예요. 소손영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고려 조정에서는 겁먹고 땅 띄워줍시다라고 먼저 머리를 굽시하죠. 근데 서희가 뭔 소리냐? 싸우지도 않고 내가 가볼게 해가지고 서희가 소손영한테 다가가죠. 근데 소손영이 첫 마디가 보자마자 꿇어 큰절하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서희는 소손영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지. 얘네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 고려가 아니라 송나라구나. 그래서 서희가 당당하게 신하들끼리 꿇는 거 아니다 했더니 소손영도 당황스러워가지고 자기 진영에 가가지고 저 새끼 졸라 센데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럼 잘하지 말아라. 그래서 서희가 동등한 입장에서 단판을 짓죠. 근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소손영이 이런 걸 얘기해. 소손영이 있고 사이가 있는데 소손영이 얘기가 야 고려 너네는 신라를 계승하지 않았느냐. 신라를 계승했는데 왜 이쪽 부분 옛날 고구려 땅을 니들이 차지하고 있나 돌려줘 하는 거죠. 그때 서희가 하는 얘기가 엿먹으세요.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했습니다 라고 퍼키를 날리죠. 그럴듯하거든. 그럴듯한데? 그랬더니 소손영이 또 하는 얘기가 야 그렇다면 니들은 송나라하고 친한데 왜 우리하고는 친하지 않아? 우리한테 왜 인사하러 안 와? 그랬더니 서희가 하는 얘기가 야 우리도 너희한테 인사하러 가고 싶어. 하지만 이쪽 지역에 여진족 이때 여진이 차지하고 있었거든. 여진족이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가 니들한테 인사하러 가고 싶어도 막혀서 못 가. 했더니 또 그럴듯하거든. 그래가지고 소손이 그래? 그럼 이거 띄워주면은 너네 인사로 올 거야? 오케이 해가지고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친절하게도 거란족이 여길 띄어다가 우리 고려한테 주게 되죠. 요게 강동육주예요. 강동육주.
예,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의 동쪽 주가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그래서 강동육주라고 합니다. 강 동쪽에 6개 주를 띄워줬다.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해주세요. 이것을 서희의 외교 단판이라 부르고 강동육주를 획득했다. 뭐 가지고? 칼, 쇠망치, 총, 혓바닥 가지고.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간다 그러잖아. 이 서희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서 말 한마디 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이 땅을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서희 외교 단판 아주 중요하고, 여기 나오네요. 서희가 한 얘기야. 우리는 고구려의 후계자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다. 수도도 평양으로 했다. 서경이라고 해서 우리 강조했었죠. 서쪽 수도. 그래서 이런 논리로 소순영을 납작하게 해준 사람 서희 꼭 기억해 주세요. 결과는 요 고려가 특정 국가가 먹지도 못하고 균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천리장성을 쌓아요. 북방미적 막기 위해서. 우리 역사에서 천리장성 2번째 나옵니다. 고구려의 천리장성, 당나라 막기 위해서 연개소문이 책임자였었죠. 2번째, 거란족과 전투 이후에 천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성이란 말은 수도 서경 주변에 이렇게 성을 쌓는데 이걸 나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란족과의 싸움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2번째, 여진족 맞서 싸우기 위해서 윤관을 기억해줘야 됩니다. 별무반이라는 군대를 편성했어요. 그래서 신기군, 보군, 항마군, 기는 말탈기자, 말탄 기병, 걸음보자요, 뛰어다니는 보병. 이건 마귀에 저항하는 군대라는 뜻으로 스님들로 구성된 부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된 별무반을 통해서 여진을 토벌합니다. 그래서 동북 구성을 개척을 했어. 그래서 여기 고려 땅이라는 비석을 세우는, 이건 조선시대 때 그린 건데 그 당시 때 실제로 이 비석을 세웠대. 기록이 있어. 그래서 고려지경이라는 비석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 비석의 위치가 어딘지 되게 궁금한 거야. 실제로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이 지역에 있는 사또한테 시켰대. 야, 기록에 이 비석 세웠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찾아봐. 이거 찾으면 룰렛 100번 돌리게 해줄게 했더니 관리들이 찾았는데 끝내 못 찾았대. 그래서 요 비석 찾으면 대박입니다. 요 비석 찾는 사람 쌤이 1000만 원 줄게요. 자, 하지만 나중에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고 사대를 요구해 오죠. 인사하라고. 근데 그 당시 때 실력자가 이자겸이어서 수용을 했고, 묘총 때 서경천도운동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중에 묘총의 서경파는 금나라 새끼들 때려잡자 주장했었죠. 김부식은 사대하자고 그랬었고, 하지만 김부식이 이기면서 끝내 금나라한테 사대하다가 이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1차 침입은 사신 저고요가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이유로 죽어. 누가 죽였나 봐. 이걸 핑계로 쳐들어오는데 박사가 싸웠지만 끝내 밀려요. 근데 챗GPT에 검색을 해봤지. 인공지능 챗GPT에 몽골의 약점이 뭔가요? 했더니 걔네 수군이 없어, 해군이 없어. 오케이 해가지고 그들의 약점을 알고서 강화도로 우리가 수도를 옮깁니다. 강화도의 위치가 어떻게 돼? 여기 서쪽에 이렇게 섬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화도로 고려의 왕족들과 귀족들이 도망갑니다. 몽골들이 쳐들어오고. 근데 문제는 너무 무책임해. 지들 도망가기 바빠가지고 육지에 있는 백성들은 방치하고 니들 알아서 살아, 니들 잘하지, 방치하고 갑니다. 근데 잘했겠어요? 많이들 죽었지. 문화재 불타고 방치했으니까. 하지만 잘한 경우도 있었어요. 특히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처인성 전투. 처인 부곡에 처인성이 있었는데, 부곡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향부곡소. 고려의 특수행정구역 향부곡소 중에 이쪽은 부곡이었던 거야. 왕따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지명이 뭐라 그랬어요? 용인. 우리 용인 하면 에버랜드 하면 티익스프레스. 그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김윤호라는 사람을 기억해 주세요. 스님. 김윤호 스님 장군이 백성들을 이끌고 적의 장군 살리타를 화살로 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적의 사령관 살리타가 김윤호를 따르는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유명한 전투, 처인성 전투. 지금 용인의 에버랜드 하면 티익스프레스.
티익스프레스 하면은 쫙 들어가잖아. 선생님 타본 지도 오래됐네. 쫙 타고 내려가면서 뭘 떠올라야 돼요? 김윤우의 살리타 저격. 기억해주세요. 티익스프레스. 김윤우 장군이 화살로 살리타를 죽였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그 이외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충주성 전투. 자, 팔만대장경이 이때 조판이 되죠. 팔만대장경. 판때기가 8만 연장이 된대.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구하자. 원래 최초의 대장경판은 초조대장경인데 몽골 때 불에 탑니다. 몽골 침입 때. 근데 강화도에서 이걸 또 만들어요. 팔만대장경. 그래서 나중에 이건 조선시대 때 육지로 다시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합천, 전두환 고향이죠. 해인사로 모셔와가지고 지금 보관 중에 있죠. 아주 유명합니다. 세계 기록 유산. 이걸 보관하는 창고, 장경판전이라고 그러는데 세계 문화유산. 엄청난 세계적인 문화적인 가치가 있대요. 근데 버티지만 이 강화도로 간 왕족들이 버티지만 끝내 못 버티고 항복을 해요. 그래서 개경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때 무신정권 배웠잖아. 이때 무신정권의 최고 권력자가 최후였었는데 이 최씨 정권이 돌아가면 죽거든. 그러니까 이 삼별초를 끌고 도망을 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있다가 여기 진도, 그러다가 제주도, 강화도, 진도, 제주도 순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면서 저항을 하는 것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삼별초 항쟁이에요. 삼별초는 어떻게 보면 몽골에 저항한 불굴의 의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너무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 무신정권들, 이 최씨 집안이 도망가면서 어차피 가면 죽거든. 그래서 도망가면서 저항한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주도까지 올라가다가 끝내는 제주도 한라산 올라가다가 집단적으로 이제 자살하면서 끝나게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우리가 항복을 하게 되죠. 그 결과 국토는 개판되고 백성 죽고 문화재가 불에 타요. 황룡사 구축목탑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불에 타죠. 선생님이 지난주 이거 보고 왔잖아. 선생님 지난주에 여기 여행하고 왔었다 그랬죠? 어디? 경주. 우리 황룡사 구축목탑 삼국시대 때 배웠잖아요. 신라의 문화재인데 이때 불에 타고 초조대장경 아까 불에 탔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몽골의 침입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네요. 그래서 보면은 살리타의 사살이 시작이 되었었고 챗GPT에 입력해봤더니 강화도가 좋겠다고 판단해서 이동을 했고 하지만 끝내 환도 돌아가면서 항복을 했고 최씨 집안이 삼별초를 데리고 도망을 가죠. 강화도에서 어디로? 진도로. 진도에서 어디로? 제주도로.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라산까지 쫓겨나면서 자살을 하게 됐죠. 쌤이 대천고등학교 있을 때 첫 수학여행지가 제주도였는데 거기에서 삼별초가 제주도에 쌓은 성이 있어요. 그걸 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해줘야 되고 시험 문제는 이런 게 잘 나옵니다. 병난도 잘 나오고 서예 외교단판 꼭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윤관의 별무반 알아둬야 되고 몽골과의 싸움에서는 처인성 전투 그리고 팔만대장경과 이때 불에 탄 문화재나 이 삼별초 이동 과정 시험에 졸라 잘 나와요.